반대로 똑같이 저쪽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4명의 후보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6탄전을 벌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을 엄청나게 까먹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주말 내내 이 흥행에 이제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지네들끼리 하는 자체적인 생방 토론에 좀 불이 붙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대진표를 일단은 아주 매우 희한하게 짰어요. 지명연설로 짠 거야. 내가 집중적으로 지명토론을 누구랑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3명이 한동훈을 고른 거예요. 이게 약간 3대1 토론이 돼버린 거죠. 그 한동훈을 매치로 고르다 보니까. 문제는 이 한동훈이 그 특유의 깐죽거림으로 완전히 정치판을 코미디판으로 팀킬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 당한 사람이 내가 보기엔 홍준표 같아요. 뭐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뭔 얘기를 했는지? 이건데 소리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제 3년 제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랑 대화하다가 맨 끝에 그냥 말을 닫아버리시잖아요. 제 3년 제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깐죽거린다는 겁니다. 후보님, 평소에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는 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는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저랑 대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호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대표가 자꾸 자기가 개업을 막았다 했는데 개업 막은 것은 야당입니다. 한 대표는 그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한 대표가 따라다니는 의원들 그 데리고 안 들어가서도 야당이 충분히 해제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브로커에 얽힌 여기서 명태균 얘기를 왜 해요? 미친 경험도 없고 특활비 집에 갔다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나도 그 이야기해볼게. 그래 하니까 이재용이 무죄 받았지. 양승태도 무죄 받았지. 그것도 19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통째로 무죄 받았고, 양승태는 48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통째로 무죄 받았고, 그렇게 해놓고 무슨 조선직급이야. 제가 총선 이후에 다시 당대표로 왔을 때도 63%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자, 63%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2017년도 자유한국당 대표로 복귀할 때 68%.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시켜줬으면 일이 나잖아요. 어떻게 그래 해놓고 뻔뻔스럽게 또 대선에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꿀잼 가게. 한쪽 갖고 있죠? 네, 호박콩 호박콩. 반대로.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90년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볼까요? 이거 큰 거죠. 한국을 위해서 200조 투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200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니, 말씀을 우리나라 하시죠.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350조 아이고 병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신. 600조. 6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670조인데 병신아. 작년에 670조 원, 그러니까 667조 원의 예산을 제시하고 확정시킨 사람이 한동훈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병신이야. 지가 우리나라 예산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송 작가 같이 공이 하나 빠진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 실수로 이렇게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기서 모르면 모릅니다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350조. 죽어도 모르거든. 어디서 그러니까 갑자기 60조? 350조라고. 이거는요, 한 2000년도 초반, 한 20년대, 그러니까 2000년 넘어가면서 우리가 400조 원대의 어떤 예산들을 쭉 이어져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2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예산 폭거니, 야당이 예산을 다 깎았니, 어쨌느니, 그 난리를 치는 당 대표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아니,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끼는 그동안 무슨 정치를 해왔냐고, 여당의 대표로서. 저기 보좌관들 보면서 설마 저것까지는 모를 줄 몰랐던 거지. 그렇지. 그럼 모르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절대 그 얘기를 못 해요. 모른다는 얘기 안 하고 계속 딴 얘기로 깐죽깐죽대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지 머릿속에 나름 떠오르는 단어가 한 20년 전 단어가 순간 떠올라 버린 거지. 그럼 그동안 해왔던 작전 보고서나 언론 발표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국가 예산 몇 번을 들었을 건데 침해가 아닌 상황에 얘는 그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선거에 나왔는지는 알고 있을까? 그냥 나온 거라니까. 그냥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가서 이거 안 나가면 안 돼 해서 나간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요. 이 홍준표가 야하게 올라가지고 내가 정치 선배야 막 이러고 승질을 내니까 옆에서 누가 먼저 태어나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릴 정도까지 개싸움이 돼버린 거야. 개싸움이. 아 진짜 350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아카데미를 1998년에 다녔거든요. 그때 뉴스 리딩에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356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럼 뭐 얼마야 그게? 그러면 그게 90년대 1998년이요. 예. 그래서 이래놓고 한동훈 좋다고 막 빤다 진짜. 국가에서 모르면 어때? 잘생겼고 멋있는데. 키 크고 어깨 뽕 있고 가슴 뽕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한동훈을 잡은 이유가 계엄에 말하자면 계엄에 찬성을 하고 계엄을 나중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데 한동훈이 역할을 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애들이 몰고 가려고 한동훈을 갖다 거기다가 물고 온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을 안 하고 상대방 야구를 말을 해갖고 반대로 치고 나면 숟가락을 다시 얻는 짓거리를 하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의 원래 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법을 우리가 들을 때는 열받고 꼭지가 돌았는데 지네들끼리 싸울 때 저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려. 오죽하면 이게 거울 치료입니다. 이게 지금 거울 치료인데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요거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 애플 TV에 나와서 여러분이 안 보신 아니. 분, 아니, 안녕하세요. 쿠팡 TV에 나오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이 있을까 봐는데 네, 반갑습니다. 데워드릴까요? 네? 데워드릴까요? 제가 이걸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보셨습니다. 갖고 왔다고 해서 산다는 걸 가져가세요. 억지가 아닙니다. 네. 진짜 비싸시네요. 비슷하대. 돈이요? 제가 돈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제가 혹시 영업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도 돈은 내셔야 돼요. 영업방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하세요. 그러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너무 삑삑거리는데? 너무 삑삑거리는데? 네? 네? 내가 진짜 일어나. 뒤에가 더 있네. 저런 표정 앞에서 주면 네. 되게 야구를 본인이 아는 거야. 이제. 야구르는구나. 야구르는구나. 서울 해보면 아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근데 정성호가 너무 잘했어. 멘트를 똑같이 따라했어. 톤이 딱 그 톤이니까. 아이고. 이게 대놓고 깐죽거릴 때는 제가 이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게 끊고 가는 특유의 어법 발휘를 하는데, 스타카토. 네, 스타카토를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시종일관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빨이 떨어지는 김문수나 한동훈, 뭐 안철수 같은 사람 다 개떡이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이 화술에 넘겨서.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을 보는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저것들이 무슨 정치 지도자를 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댓글에 야
얘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 치러서 올라온 애들이다. 야, 이게 국민의힘 수준이다. 야, 이게 이 찍들아 잘 봐라. 동네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뭐 이런. 한동훈은 야 나는 진짜 살살 봐줘서 10%밖에 안 했고 이재명이라고 하면 내가 200% 발휘할 거예요 하고 개소리를 했지만 이미 이 깐죽거림을 보고 나서 보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안에 있는 당원들이나 현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저 새끼가 무슨 당대표고 무슨 대선 후보야 그러면서 지지율이 비호감도가 올라가면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턱걸이 많이 한다고 또 구라를 쳤나 봐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저는 막 30개 할걸요? 30개? 야, 국가대표 선수도 턱걸이 30개 못해. 이 남자 분야별 최고 선수 자료는 체육과학연구소입니다. 팔힘, 팔굽혀기, 최민호 유도 선수, 팔굽혀기, 아니 턱걸이였죠. 턱걸이 양태영, 태조 25개예요. 근데 한동훈이 30개를 해? 선수단 평균이 18.11개예요. 그리고 저도 PT를 2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만 운동한 몸이 저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요. 턱걸이. 팔 근육을 팔만 봐도 달라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요. 저 솔직히 평생 한 번도 턱걸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팔을 내려요. 부끄러운 팔이에요. 네. 한 번도 턱걸이를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체조 선수들 진짜 근육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선수당 평균이 18점. 체조 선수도 30개를 못해요. 그 외에 진짜 뭐지? 몸으로 버티는 게 어. 사실 운동할 때 PT 할 때 진짜 미치거든요. 체조 근데, 선수인데 네, 세상에. 그 PT 선수 십자 자세 버티기 할 정도면 이 사람들 아유. 팔 힘은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최고가 25개라잖아. 근데 한동훈이 30개를 한대잖아. 근데 한동훈 팔을 그래서 왜 이거 불팔냐고. 그래서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고소해야 된다. 허위사실로. 당선을 목적으로 어. 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거는 고발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가 3개만 한다고 해도 난 믿어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한 5개 할 거려고 그럼 하겠네 이런데 30개? 양태형도 25개인데 아유, 최고가? 저걸 어떻게 해요. 아니, 평생이 구라인데 이 구라쟁이가 말하자면 여기서 경선을 통과해서 사람들 본선에 그냥 당근 필요 없대 시켜보면 된대. 그러면 진짜 홍준표가 제가 보기엔 홍준표는 일단 1위 자리는 맡아놓은 상태니까 2위 자리를 놓고 한동훈과 김문수가 다툴 건데 김문수도 철봉에 매달렸잖아요. 김문수도 매달리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철봉을 갖다 놓고 좀 한번 둘이서 매달려봅시다. 턱걸이 많이 한 사람을 올려주면 되지. 아니 매달리기만 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어찌 됐거나 저는 한동훈이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만일에 만에 하나 한동훈이가 올라가고 홍준표랑 또 붙는다. 이제는 진짜 토론하다가 몇 해야 달 돼요. 잡습니다 해야 지들끼리. 돼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한동훈이 안전벨트를 착용 안 하고 생방송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게 또 도로교통법 위반 생중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데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안전벨트 메고 했거든요. 차 타고 다니면서 요새 막 새우깡 먹고 하는데 근데 다른 방송에서 했었는데 뭐 방송 하나에는 안전벨트 안 하고 이렇게 갔다. 요거 도로 주행 중에 벨트 안 매는 거죠. 요거 네. 중요한 문제인 게요. 예전에 리시 수넥이라고 인도계 영국 총리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최초의 비백인. 예. 그런데 그분이 그런 뭔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안전벨트를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영국 전역이. 그래서 총리실에서 사과하고 영상 급하게 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홍준표와 지금 한동훈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문수랑 그 안철수도 뭔가 하기는 했어요. 근데 네. 안철수 근데 진짜 위험해. 아픈 것 같아요. 좀 이재명 대표 이름을 몰라요. 저는 이름이 뭐더라? 근데 저 말을 꺼내는 게 더 이상해요. 이거 옆에서 불러줍니다. 이재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좋은 거긴 한데. 돼야 국민공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한 후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국민공화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을 잃으시고 앞에 예언력을 얻으셨나? 이재명 대통령 이래가지고 먼저 말을 해버렸어. 근데 진짜 안철수 후보는 정말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 이상설 퍼뜨리고 그러니까 모 인터넷 기자한테 고소고발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걸 깠어요. 2022년 10월 달에 심정지 와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맞다. 그때. 실려가지 않았냐. 맞아. 자기는 응급실 사진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안철수가 뭔가 건강상에 심각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당내에서 별 저기를 못하고 역할을 못하고 요양 중이 아니었냐. 그런데 급하게 치료를 다 못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도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일부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무도 관심 없고 지네들끼리 서로 욕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한덕수는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뭐 캠프까지 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30일 이후 사퇴 유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속보에는 그 총리 비서실장이 사퇴해가지고 이게 이제 총리실 있는 직원들이 이제 나가리가 될 거니까 빨리 사퇴를 하고 나가서 선대위로 가는 거죠. 선거 캠프를 캠프로 갈 꾸리는 거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총리실 있습니다. 참모 일부가 캠프 합류를 위해서 사직을 준비 중이다라고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한덕수 관련해서는 뭐 부인 얘기도 있고 하니까 뒤에 좀 할 게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언했던 것처럼 탄핵을 시켜줘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탄핵을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가 스스로 표를 던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냐 아니면 지가 예비선거 후보를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당 내지는 뭐 경합을 해가지고 합칠 거냐 요거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갖고 경선 후보하고 또다시 국짐 안에 들어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니 왜냐면 일단 국민의힘은 공당이고 그 당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다음에 양쪽이 단일화를 진행하려고 하면 기탁금을 내고 말하자면 캠프를 꾸려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캠프를 꾸리는 것 또는 운영하는 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선관위 등록을 해야 선거 캠프를 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탁금을 과연 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웃기는 거고. 아니 그럼 국회의원 후보는 자기 돈 써가지고 막 선거운동 하다가 한덕수랑 단일화해서 그냥 넘겨줘? 그냥 넘겨줘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짓을 할 미친놈이 누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한동훈이는 할 수 있다니까. 둘이는 연합정권이니까. 근데 홍준표나 김문수도 지금은 뭐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비추고 있습니다만 내 밑으로 오세요라는 거 빼고 한덕수 밑으로 들어가려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는 과연 홍준표를 어떻게 하려고 얘네들이 한덕수의 출마를 강행을 시키는가.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이제 아까 그 이낙연 얘기를 했습니다만 늘 잊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완주를 하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또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그래서 너무 존재감이 없네요. 그래서 이준석 지금 이건 썰에 의한 거예요. 이준석하고 한덕수가 먼저 결합을 해갖고
둘이서 먼저 연대를 해가지고 일단 지지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나 대외 인사들을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장에서 국짐 대표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한다라는 게 얘네들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돈 많이 이게 들겠다. 모르겠어요. 썰이겠지만 이 썰이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젊음에 한 표를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젊다는 거. 뭔가 개혁적 이미지. 20대 남자들 일부만 그렇죠. 이준석의 어떤 근데 적인 거예요. 갑자기 이준석에서 정극단에 있는 정반대 극단에 있는 한덕수 할배로 바뀌어. 그리고 그러면 그 20대 심지어 지가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어쩌면 완주를 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가 왜 여론조사에 보면 20대 남자와 70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걸로 아니, 20 나오잖아요. 70대가 되면 20대 남자로 정신 상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가 70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20대가 거죠. 70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준석하고 한덕수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그래서 아닐까? 이준석과 이준석은 한덕수가 결합을 하면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충분한 예상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국짐 후보 떨거지보다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양쪽이 워낙 강력한 파트들이 있으니까 70대와 20대와 그 다음에 친윤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국짐당 애들하고 여론조사를 붙으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준석이는 얍삽해. 완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오늘 갑자기 이 선거 비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5% 이상 득표한 사람도 비용 절반을 보존해 주자라고 하는 이 법안을 처음으로 이준석이 이 법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네. 법안을 중요한 건요. 이준석이 그 법안을 내면은 통과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말로 던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로 던지면 되냐고요. 아니 이렇게 해야 기탁금을 못 내는 또는 선거 비용이 어려운 당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로 5%만 얻으면 절반 보존해 준 걸로 바꾸자라고 지 스스로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얘기를 해봤자 씨도 안 먹히는 게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여론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국민 여론은 뭐라고? 야, 네 대통령 선거 나오자고 국민 세금을 또 쓰겠다고? 굉장히 여론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 선거 자금으로 국민 세금 내놓으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역풍 맞습니다. 기사에도 못 찾겠네요. 네. 그 정도로 미미하다. 네, 그래서 이준석은 완주도 결심을 하니까 반본전은 찾고 싶은 거야. 지도 5%는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완주를 띄면.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의 완주 크게 기대합니다. 여기 허은아하고 만나야 될 텐데. 그렇죠. 허은아가 이준석이 따라다니면서 저 새끼 또 거짓말 친대요. 그러면서 저 새끼 20번 남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황교안도 있구나. 네. 황교안도 있었구나. 깜빡 잊었네요. 네. 다 나온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저쪽은 계속 복마전일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늘 쟤들이 꾸리는 빅텐트가 거지 텐트라는 거야 늘. 저는 이 거지 텐트 왜 거지 텐트인가 했더니 일단은 누군가가 한 명을 뽑기 위해서는 다 모아서 한 명을 뽑았으면 밑에 있는 거지 새끼들이 쓴 선거 비용을 다 보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스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휴. 근데 여기는 누구도 돈을 낼 생각이 없는 새끼들이 텐트를 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왜 우리가 아우 진짜 거지 근성이네요. 거지 새끼네요라고 우리가 욕할 때 그 거지가 지 돈 안 내고 남의 돈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 돈 안 쓰고 남의 돈으로 예를 들면은 배달 거지가 그런 거잖아. 저 너무 돈이 없는데 배가 고파요.
이번에 음식을 주시면은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온갖 그 토핑 추가 다 해가지고 몇만 원어치 시키는 그 배달 그지들, 또는 배달을 받아놓고도 저 안 받았는데요라고 쌩까다가 결국 경찰 불러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그지들. 자기도 하나도 안 쓰는 안 쓰고요. 한덕수 뭐 이런 그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그지인 거예요. 저 텐트에 있는 그지들은 그런 그지들인 거예요. 물주가 없는 빅텐트 안에서는 저것들이 나중에 단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비용 누가 낼 건데, 내 기타금 누가 낼 건데, 기타 등등에 대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예전 같으면 지나가는 플라워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 태원이 같은 사람이 가끔 이렇게 돈을 꽂아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나가던이라뇨. 끌려온이겠죠. 아무튼 그 북적북적한 거지 텐트 안에서 거지들이 저러고 있으면 돈 내주는 사람이 꼭 바깥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저기다 돈 줄 사람이 없는데 지들끼리 모아놓고, 야, 우리 모아갖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가는 거야. 근데 돈은 누가 낼 거냐고, 돈은. 속으로 다 그 생각하겠지. 난 아니야. 내 돈은 안 써. 그게 나는 한덕수가 아니겠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실감을 해보고, 반기문은 똑똑하게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아, 빨리 그만뒀지. 야, 이거 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덕수는 어차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카드밖에 안 써. 카드밖에 안 써봐가지고 법카로 처리될 줄 아는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 1부 하고요. 2부에서는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하면 또다시 대행이 될 가능성이 큰 최상목의 매국 행위와 그 이외에 한덕수 그 역술. 역술 무속- 관련한 논란, 또 역술 전문인 송 작가가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